한국이 어디야? 일본이 최고잖아. 거기는 후진국 아냐? 수준이 떨어진 곳에 왜 가? 일본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체코 여성 에바 씨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분단이 나뉜 한국은 위험한 나라이며 일본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죠. 단 그녀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사연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외국인을 보는 건 흔한 일이 되었고 한국인들에게도 외국인은 익숙한 존재가 된 거죠. 때로는 한국인과 다른 모습의 눈길이 가지만 외국인이 무얼 하든 관심을 두는 경우가 드물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지내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고 TV나 유튜브 여러 매체에서 외국인을 많이 접하다 보니 익숙함에 그들이 무얼 하든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다 한국에 이민을 오거나 한국에 대해 흥미가 생겨서 여행 와서 눌러 앉은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인데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가 한국과는 너무 다른 생활에 실망감을 안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빈번히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체코 여성인 에바 씨의 이야기를 재각색한 사연입니다. 일본에서 7년 동안 살다가 우연히 한국에 이민을 오게 된 체코 여성 에바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서 태어난 에바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1년 정도 거주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에서 7년 동안 지냈었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한국을 오게 되어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이라면 다른 아시아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천지 차이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살기 전에 체코 프라하에 있는 대학교에서 IT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구가 항상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빨리 직장을 얻겠다고 생각했고 빨리 취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의 추천으로 일본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지만 고민이 돼서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 교수님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집에 보탬이 되고자 일본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죠. 집안의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자 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코는 교육 환경과 치안이 좋은 편이었고 체코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아이가 생활하기에도 살기 좋은 환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정 형편이 안 좋은 탓에 저는 가족을 위해서 일본으로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서 생활이 시작됐고 그 당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와 성향이 맞지 않았죠. 처음 일본 갔을 때는 향수병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다시 체코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외국인이라는 인식이었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날도 많았습니다. 일본은 어디를 가더라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영어를 쓰지 않았고 편의점이나 식당 주인들과는 당연히 의사소통이 힘들었어요. 심지어 어설프게 일본어로 이야기하면 미소만 띈 채 대꾸도 하지 않았었죠. 또한 직장에서도 외국인 동료끼리 서로 소통했었고 일본인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 저희에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걸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은 해주는데 항상 겉도는 느낌이었고 외딴 섬에 와 있는 기분이었죠. 일본인들 특징은 서로 친한 사람만 스스럼 없이 대했었죠. 외국인이 다가가기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사는 저에게 업무를 몰아주기도 했고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의 인상은 표정이 없는 인형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래도 직장에서 제공한 거주지역은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생활하기에는 좋았지만 일본 시장이나 식당, 마트에 가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 살면서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인 친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일본인들은 가게 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죠. 그 가게에 금연구역이 없어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었죠. 제가 일본에서 7년 동안 생활했지만 이방인이라는 타이틀은 없어지지 않았죠. 그나마 위로가 된 건 제가 꽤 높은 급여를 받았었기에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일본 생활을 하다 보니 일본인처럼 내 생활 방식을 바꾸고 정착에 대한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서 제가 받던 혜택이 없어졌기에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만둬야 하는 시점까지 왔었습니다. 혼자 방황하던 중에 예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막 일본에서 적응하기 시작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너무나 생소한 나라였어요. 한국? 거기가 어딘데? 일본과 똑같을 텐데. 한국에 뭐하러 가? 그러자 친구는 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라고 했죠.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한국도 일본과 같이 외국인을 이방인이라고 여길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제안에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한국어도 새롭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암담하고 짜증이 났었어요.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기 위해 제안한 친구와 상의도 많이 했었죠. 친구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고 회사가 때마침 IT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 채용에 적극적이라고 했어요. 급여와 혜택도 일본에서 받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한국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친구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죠. 한국은 일본과 분위기 자체가 달라. 와보면 알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 말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곳이 공항이었는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공항이 일본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일본보다 공항이 깨끗하고 화장실도 너무 청결해서 무척 놀랐어요. 거기에다 한국에 처음 방문하는 저를 위해 한국에 있는 회사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회사가 제공해준 숙소는 청결하고 넓고 따뜻했습니다. 숙소로 오는 길에 놀랐던 부분은 도로와 길이 너무 깨끗했고 사람들이 옷을 너무 멋스럽게 잘 입고 다녀서 놀랐어요. 후진국이고 더러울 거로 생각했던 저는 순간 부끄러워졌었죠. 한국에 처음 온 날 어쩌면 한국 생활이 일본보다 훨씬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국에서 생활한 지 3주째 되던 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한국은 모든 면에서 청결하다는 건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대중교통이었는데 서울 어딜 가든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체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대중교통은 수월하고 빠르고 깨끗했기에 저에게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노약자나 임산부 배려 좌석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모두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 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임산부나 노약자가 있든 없든 본인들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자리 양보도 해줄 생각도 하지 않던데 한국은 앉을 자리가 없어도 노약자나 임산부 자리에는 항상 비워져 있어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중 화장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했던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남을 배려하는 문화를 겪을 때면 감동적이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직장 생활이었었는데 일본에서 이방인으로 차별 대우를 7년 동안 받아왔었기에 트라우마 탓에 피해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료를 만날 때 긴장을 많이 했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직장 동료들은 선입견 없이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고 친절하고 배려도 많이 해줘서 제가 적응하기가 빨랐어요. 한 번은 제가 좀 넓은 곳에 살고 싶어 이사를 했었는데 제가 속한 한국인 동료들이 화장지, 세제 등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한가득 챙겨와서 선물로 주었고 다 같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라며 집들이에 대해 말해줬던 고마운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동료들이 과장되게 대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조금 있으면 본색을 드러낼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집에 살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집들이라는 문화도 흔히 있는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일본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쉽게 일어나게 된 거죠. 일본에서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당하고 보이지 않은 높은 벽을 뛰어넘기 힘들었는데 한국이라는 사회는 외국인인 나를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한국에 있는 일원으로 생각하며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봐주고 넘치는 배려에 한국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적응될까? 옆 나라의 일본 문화와 비슷하겠다고 생각하며 기대 없이 왔었는데 한국에 1년 정도 살다 보니 왜 일본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답니다. 만약 제가 일본 생활을 포기하고 체코에 갔다면 아시아인들의 안 좋은 인식만 남아서 쳐다도 안 봤을 건데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직 한국어는 서툴지만 이곳은 언어가 달라도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뜻밖의 많아 소통이 생각보다 잘 되었고 한국인들의 친절함으로 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오고 나니 저의 새로운 인생에 대한 행복함이 밀려옵니다. 저는 지금 풍족하게 지내고 있고 육체도 정신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보지 못한 한국 매력을 더 찾아봐야겠어요.
앞으로의 제2의 고향에서 어떤 일이 생겨날지 더 흥미롭기도 하고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체코 여성 에바 씨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타지에 와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제2의 고향을 찾아 정착하게 된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제가 다 뿌듯함이 몰려오네요. 에바 씨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에바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기신다면 에바 씨도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감동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